안녕하세요. 콩티입니다. 오늘은 전공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안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콩티의 실제 시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전공 공부법 1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공 문제 유형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공 A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전공 B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을 쉽게 구분해 볼게요. 기입형 문항은 명칭, 용어를 묻는 것처럼 한 단어로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보통 명칭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은데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와 같이 출제됩니다. 서술형 문항은 문장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서술하시오, 기전을 설명하시오, 의미를 서술하시오와 같이 출제됩니다. 문항 유형만 놓고 보면 기입형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결국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기입형 문항이라고 해도 부연 설명을 항상 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두 갈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답안을 채점하는 게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맨 처음에 대답해야 확실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채점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답안지를 보시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답을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조금 더 제 부연 설명이나 나머지 답안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제가 직접 답안을 비교해봐도 두 갈식으로 작성한 쪽이 훨씬 깔끔하고 명료한 답안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평소에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스타일이고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게 감이 잘 안 왔었는데요. 여러 번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면서 제 답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런 걸 두 갈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조금씩 모범 답안의 장점을 차용해 나가다 보니 쉽게 두 갈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채점자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답이 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답안 잘 알고 있네.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네. 그리고 그 이유도 잘 설명하고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채점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에서 명칭만을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줄 정도는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꼭 했습니다. 이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혹시 제가 처음에 놓친 키워드가 있어도 부연 설명에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어서 온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솔직히 기입형 문제는 명칭만 물어봤으니까 명칭만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도 기입형처럼 명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때 명칭만 답하면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서술형이니 명칭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 이상까지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내가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부연 설명을 썼다가 명칭은 맞았는데 부연 설명을 틀려서 오답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경우 쐐기를 한 번 더 박는다는 느낌으로 명칭 플러스 간단한 부연 설명 한 줄, 이렇게를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고정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분명 내가 작성한 답이 거의 맞는데 키워드를 딱 하나 빠뜨려서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경곤란증의 기전을 설명할 때 자궁동맥이라고 하느냐, 자궁내막동맥이라고 하느냐, 자궁혈관이라고 하느냐를 비교해봤을 때 채점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관식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을 세워놓을 것 같은데 그 채점 기준이 키워드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마 이거 하나 빠뜨렸다고 실제 시험에서 온점을 못 받겠나 싶다가도 상대평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고 도대체 키워드가 뭔데?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건가? 싶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다 키워드 같아서 전공 강사님께 이제 고민 상담을 할 때 키워드가 뭐예요? 하고 여쭤보기도 했어요. 이론서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현직에 있는 선배한테도 조언을 구했었는데 내가 시험 출제자라면 어떤 걸 빈칸으로 비워놓고 싶을까? 내가 채점자라면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운점을 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외우더라도 키워드는 꼭 빠뜨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키워드만 외우고 그 사이 내용은 연결해 나가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눈으로 찍어 내려가고 답안을 작성할 때 키워드를 팍팍팍 넣으려고 좀 강박적으로라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콩티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푼 시험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지에는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답안지에는 조금 더 정돈된 문장으로 옮겼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헷갈려 하다가 답안지에는 초안과 다르게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안을 완전 100% 답안처럼 쓰시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초안은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적어두시고 답안지에 온 힘을 다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시험지는 2020학년도 시험지와 2021학년도 시험지 총 두 가지인데요. 제가 초수인데 왜 2020학년도 시험지도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0학년도에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경험 삼아서 분위기 파악해보려고 시험을 친 거라 올 주관식인 것도 그날 알았어요. 컴퓨터용 사인펜만 챙겨갔기 때문에 볼펜도 없어서 급하게 고사장에서 친구한테 볼펜 빌려서 칠 정도로 임용시험에 무지했었거든요. 점심시간 따로 없이 쉬는 시간에 밥 먹는 것도 전날 알았고 심지어는 전날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오래 남아서 놀고 그냥 시험 치러 가지 말까 한참을 고민할 정도로 그냥 갔던 시험이라 초수가 맞습니다. 2021학년도에 친 시험이 진짜 처음 친 시험이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쳤던 사람도 그 다음 해에 제대로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21학년도 시험지도 보여드리기 부끄럽긴 마찬가지인데 그냥 흐린 눈으로 이렇게 초안을 쓰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봐주세요. 사설이 길었죠?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교육학 시험지를 남기면 초안 작성 용지가 있어요. 초안 작성 용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놨고 다시 넘기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에서 뭘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열심히 풀어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공 A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입형 문제들을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뭐라도 써보려고 했었고
열심히 막 혼자서 고민하던 쪽이 보이죠? 아예 몰랐던 문제. 초안 작성 용지 까득까득.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제 부분에다가 네모 표시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놓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설계, 학교의 의사결정 구성 요소로 표시해놓고 그거를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교육과정, 교육평가,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여기 논점을 4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장점 1가지, 단점 1가지, 운영 방안 2가지, 교육적 효과 2가지, 방안 2가지, 특성 1가지, 예 1가지, 구체적인 방안 2가지, 단점 1가지, 구체적인 방안 이렇게 번호로 빠뜨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놨고 초안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서론에서는 주제문, 논점, 논하겠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주제문, 그리고 가지수 4가지, 2가지, 4가지, 3가지 마지막 결론에 주제문, 논점, 전망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제가 나중에 검수를 하면서 제대로 다 표시가 됐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써놨죠. 한번 뒤에서 뒤집어주고 이것도 장점, 단점, 방안 이렇게 작성을 해줬었습니다. 전공 A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에 이렇게 1, 2 표시해서 묻는 것들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묻는 것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고 3번 문제에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틀렸던 거 그다음에 인상의 오류 그다음에 4번 문제에서도 명칭들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몰랐던 좀 공부를 덜 했던 학부 때 기억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고민을 했던 흔적이 보이죠? 그다음에 5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해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각각 명칭 쓰고 개념 쓰시고 1, 2 더하면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에서도 순서대로 평가 명칭, 이유, 명칭 빠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고 7번 문제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양과 관련하여 이렇게 포인트 표시해놓고 기침의 양상, 명칭, 이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동그라미 하나마다 1, 2, 3으로 매겼고 그 안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매겼어요. 보시면은 이제 8번에서도 증후군 명칭 여기는 명칭만 써놓은 거고 답안지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의도 간단하게 한 줄로 부연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틀렸던 거기는 한데 경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공부했던 거 나왔다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잘못 썼던 부분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9번 문제도 보면은 제가 마지막까지 헷갈려 했던 그 가족 사정 도구가 마침 기출이 됐죠. 그걸 보고 표시를 다 해놓고 이 근거하여 뭐에 따라 하는 거는 표시를 꼭 해놓고요. 명칭, 이유, 명칭, 관계 빠뜨리지 않게 번호로 매겨놨고요. 그다음에 10번에서도 보면은 그대로 쓰고 의미, 그다음에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문장 형식으로 썼어요. 이것도 산출값을 그대로 쓰고 이 의미를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1번에서도 보시면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명칭을 쓰고 명칭 쓰고 개념 설명하고 명칭을 쓰고 12번에서도 이렇게 풀고 CDC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썼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아포까지 사멸한다 였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풀었어요. 마지막으로 전공 B인데요. 그 날짜가 써져 있는 거는 아마 시험 답안지 제출하고 안내방송에서 그 1차 공개되는 1차 발표되는 날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던 거고 보겠습니다. 1번에서 보시면은 명칭 번호로 꼭 표시를 해놨어요. 열심히 고민을 한 적이 보이죠? 그다음에 2번에서도 보시면은 뼈의 명칭, 그냥 명칭 아니고 뼈의 명칭, 그다음에 위험. 그래서 우측 전상 장골급 전공 이렇게 써줬고 3번에서도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표시를 다 해놨고 4번에서도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틀린 문제. 공부를 안 하기도 했지만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5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초기 동그라미 치고 작용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 2가지 1번, 2번을 표시해놨죠. 그리고 그 명칭을 쓰고 또 여기서 또 그 이유라던가 뭔가 정의라던가 부연 설명을 해주려고 했고 6번에서도 보면은 이제 호르몬을 명칭을 포함해서 이건 서술할 것이었으니까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고 서술까지 해줘야 하는 문제죠. 니은을 유발하는 증상, 종류 제시, 종류만 제시한 게 아니라 같이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7번에서 보면은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인데 그래서 니은의 직업안전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직업안전만 썼어야 됐는데 풀로 써버렸어요. 이렇게 명칭이랑 의미서술 다 했고 8번에서도 보면은 너무 학부 때 배웠던 거랑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막 풀었습니다. 9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토의 방법이 또 나왔죠. 토의. 교육학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었고 또 척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포지션, 그 이유, 뇌압 상승 예방 하기 위해니까 그냥 뭐 3번에서 보면은 이렇게 명칭 쓰고 그 설명도 또 해줬고 10번에서 보면은 이 혈청 검사 항목 그리고 피부 상태, 이유 증상을 열심히 청킹을 해서 그 진단 기준을 따졌던 거를 다 막 인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철결핍성 빈혈 IDA가 나왔으니까는 관련된 내용을 같이 써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마다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제가 문제를 풀 때 일단 초안을 여기다 쓰면서 그 다음에 답안지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쓰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뒤에 썼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다 검수를 하면서 검수가 끝난 문항,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답안지 제출하겠다 했다는 그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검수하지 않은 내용이 답안지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난감하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보려고 다 표시를 했어요. 오늘도 콩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점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